항요차 그러면 신라 기병대가 당나라 수군을 엄호하고 있었죠. 그때 이미 여구에는 요 푼장이 송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구에서 백제가 전멸되어 버립니다. 송은 남았지만 송은 흩어지고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요 푼장은 송에 머물 수가 없어서 자기는 고구려에 가서 원군을 구하러 간다. 그랬지만 결과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네 번의 싸움 끝에 네 번 모두 대패하고만 백제 부흥군. 백강전투의 패배로 백제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 동진강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유유히 흐르고 김용훈 박사는 그날의 역사를 반추하며 회안에 젖는다. (32,000의) 대병력 수군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왜라는 나라가 그런 대병력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는가, 이 점이 자연히 궁금한데, 백제와 외국 관계인데, 알다시피 이 외는 백제 분국이었었고, 그 이전에 우자왕의 동생, 한국에서는 상북사기는 요폰장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요기라고 합니다. 요기가 일본의 사신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백제 외 정권은 완전히 백제파로 굳어놨죠.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일본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총 병사를 그 수가 32,000이죠. 당시 일본 인구로 본다면은 지금에 비하면 한 60만 정도의 군대가 요구하죠. 그 일부는 요폰장이 지휘하고 부장이 아베 히라오입니다. 아이러니. 지금의 아베하고 같은 집안인가요, 뭔가? 지방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같은 우리 아베 생각으로는 아베고. 일본은 족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족보가 있어서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자기들은 성씨를 지키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히라오가 부장이 되어가지고 수군을 이끌고 오고, 요 푼장은 먼쯤 요구에 와서 요 성에 합류를 하죠. 그래가지고 백제를 부군시키려고 하면, 백제 부군촌장이죠. 그런데 만일 당 수군이 없었다면은 그 군대가 다 요구에 모아가지고 다시 부여성을 타랑했을 것이고 백제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신라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당의 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요에 합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정학을 결정을 했다는 거,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입니다만은 불란서의 국제 정치학자 알렉시스 노크빌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파라치아 산맥, 말하자면 동쪽에 있는 미국 세력하고, 그것이 그 산맥으로 넘어 서부에 진격해 오고 있는데, 서부 계속으로 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모스크바로 섬역 출발을 해서 우랄 산맥으로 넘어고 시베리아로 행하고 있다. 그래, 170년 전 일이죠. 이것이 태평양 어딘가에서 만난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해반대기 1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마저 들어간 것이 바로 38선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으며 왜 그것이 실현된다 그러갔더니
이 백간 전쟁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한국도 물론 참여했지만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선이 한반도가 된다는 불행한 지정학으로 빚어낸 것이죠. 꼭 이 백강 전쟁이 벌어진 것이 이곳 동진강 이쪽이 맞느냐 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강과 백마강의 그 백자가 같으니까 백마강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꼭 이것이 여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는 어떤? 예, 조항근이 3년 동안 여기에서 버텼거든. 3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해변가라 돼야 된다. 유사시에는 도망가는 후배지가 있어야 돼. 여기는 병상이라는 데가 요새입니다. 산으로 봐서는 여기는 또 바다에 가깝고. 또 하나는 이미 그때 부여성은 그 나당연합군이 점령하고 입성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오는 배가 직접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돌아오는 지리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안 손맞춥니다. 예. 그리고 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이 바위 이것은 속개석으로 된 바위인데 굴이 그 큰 바위도 그렇지만은 여러 곳에 숨을 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백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요 분장하고 귀실 복신하고의 분장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려면 꼭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중국 사서도 그러고 한국 상복사기에도 주루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루. 두루두자에다가 유자. 이것을 일본식 이드로 읽으면 시로상입니다. 희다. 시로, 네. 히다예요. 네. 그리고 실제 일본서는 시라스키라 그래요. 이 시라스키 전쟁이라 그러는데 스키는 무엇이냐면은 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백선 전쟁이다. 예. 그래 바로 내가 이 하얀 큰 바위가 네. 이 백석의 이게 상징 아니냐. 예. 지리적으로나 명칭적으로나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백제. 고구려 이것이 또 일본이라는 외라는 나라에 가서 일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국제정세의 지정학의 결정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다는 말씀과 네, 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백제 왕실, 백제 귀족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와가지고 책에 일본 역사책에 보면 20만 정도로 추산을 하던데요. 일본어 조명한 시바리오타로 일본 역사 건데 백간천호에서 일본으로 건넌 사람이 20만. 시바리오타로의 얘기죠. 그 20만. 숫자는 당시 일본 귀족수하고 귀족수 한 사람에 대해서 정장아 몇 사람이 따라붙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낸 수니까. 비교적 근거가 있군요. 그러나 갈 사람은 다 갔죠. 네네. 근데 가면서 그것을 한국의 학자 다 갔습니다. 학자. 요 성에서 조항군의 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귀실복신이에요. 귀실복신. 귀실복신이 여기에 있으면서 일본 천황에게 그 당시는 외왕이죠. 외왕에게 사신호를 보내서 온군을 보내라. 그러니까 여기를 기용되는데 아들이 멸만투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실 집사 일본의 문교 장관이자 역사평창 대학 총장을 찍을 겸합니다. 말하자면 그 후성이 그 역사로 쓴 것이죠. 일본서기에 썼는데 일본서기 그 대목에 660년의 그 대목에
비동안 글을 하나 남기고 있어요. 네. 63년에. 오늘로서 백제의 일은 끝났다. 언제 다시 우리는 금화다리는 곰나루입니다. 지금 운징이죠. 운징에 있는 웅진 공주죠. 네, 네. 네. 조상의 묘소를 다시 찾아뵙고 이것이 그 630년의 백간 전투의 기록을 쓴 마지막에 써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백제 땅, 곰나루 땅, 운진에 와서 조상의 묘소를 찾겠다는 한을 품고 갔고 그것이 그 한이 일본 서기의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서기는 스스로 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너 그 이상 왜가 아니다. 지금까지 백제가 크다라 큰 나라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큰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큰 나라죠.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일본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게는 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사들 절대로 안 씁니다. 그 후로. 일본은 사들 그 후로 안 오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환자라고 한다면 나는 천황이다. 너고 나하고 맞먹자. 그런 역사관을 세웠던 것이 일본 서기입니다. 백강 전투 이후 한중일 삼국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백강 전투의 패배로 663년 백제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다. 한반도에서 반당 세력을 완전히 없앤 당나라는 옛 백제 땅에는 웅진 도독부를,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호부를 설치한다. 중국은 눈에 가시 같았던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신라마저 장악하기 위해 통일전 신라의 땅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한다. 이에 분노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자녀 세력을 모아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백강 전투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것은 일본이다. 대규모 파병을 한 백강 전투에서 몰살한 후로 지방 호족의 힘이 약화되자 이는 중앙 세력에게 통일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백제와 결탁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당이 공격해올 것을 염려한 일본은 수도를 아스카에서 나라로 옮기고 일본 열도의 동쪽을 개척하며 영토를 넓혀가게 된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당은 일본에게 도리어 교류를 요청한다. 이에 일본은 황제의 나라, 대륙의 나라인 당에게 굴하지 않았다는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그 후 왕을 황제보다 더 큰 천황으로 호칭한다. 그리고 왜라는 국호를 버리고 해가 뜨는 나라란 뜻의 지금의 일본으로 국호를 바꾼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사를 표시해야 돼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이 얘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충추가 당 고종에게 자기 아들을 보고 사대를 한 것까지는 사실인데 미리 김치국을 먹었죠. 백제가 마오면 자연히 내 곳이 되고 잘하면 고구려가 마오면 고구려 땅까지 오래된 게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맘먹었을란지도 몰라요. 역사책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네. 면문화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 고종은 너 살려지 마. 신라에게 너 살려지 마. 그러나 나는 내 친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마음먹었죠. 서로가 김치국을 먼저 마신 셈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보니까 자 예전대로 당으로 봐서는 계림 도독부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신라 사람으로에게는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상호 주체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당나라하고 분쟁이 일어나죠. 치열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외교에서는 흔히 있는 소리인데 적의 적은 우리 편입니다. 당나라는 일당 우자왕과 우자왕의 왕자들을 전부 낙양에 데리고 왔어요. 일단 데려갔던 백제 왕자 능을 다시 기용해가지고 운진 도독으로 해서 요구해가지고 네, 운진에 네. 데리고 왔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소전방에 저 보는 앞에서 둘이 악수시키고 저 뱀말을 잡아가지고 수스럽고 양쪽에서 뱀말 피를 마시면서 명세를 하죠. 우리는 좋은 나라다. 그러면 백제로 신라로 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했는가? 결국 당나라의 마음은 한반도 전부를 직할지 식민지를 허갔다는 것이죠. 32,000의 대군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외의 국력, 그거보다는 뭐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그 국력에 지나치게 오버해서 수군을 끌고 온 데다가 또 그 배라는 게 현해탄을 건너서 그 풍랑 세기로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런 것이 와가지고 막상 여기에 와서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렇죠. 당나라한테 네.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 전략상으로 보면 무리한 전쟁이지만은 아이 큰 집이 망하간데 전략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가서 구원하자는 마음이 앞선 것이죠. 네, 선생님은 어쨌든 이것은 백제와 외는 같은 그 뿌리다. 아, 그래요? 또 그 구성도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하고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일본 열도로 개척한 것은 한반도입니다. 첫째, 농업혁명을 일으킨 것이 한반도예요. 벼농사를 가르쳐서 야외 시대로 열고 이게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가 국가혁명이거든. 국가는 나라를 세운 곳인데 국가는 아무나 세우나요? 국가 세운 데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국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가야 사람들이 왕국을 조그만 왕국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간 것이 일본서 말하는 오징이죠. 오징이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은 오징 어머니 진구가 저는 이거 백제 요왕이었던 것으로 본데 완비였던가 요왕인데 자기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딸인데 아기를 낳게끔 되었어. 그런데 자기 몸에다가 그 돌로 감아가지고 아기를 못 나오게 해가지고 한반도로 침략을 해서 다시 가서 규슈에서 태어나게 했다. 이것이 일본 서기에 있어요. 아, 네. 예, 이것이 그 영국의 역사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하고 이 얘기하고 같이요. 네네. 그 전북 국가에서는 반드시 아기가 그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왕이 안 된다.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운징을 이름이 똑같습니다. 운진 일본 역사에는 운진천왕으로 되어 있어. 한자를 읽으면 똑같은. 그 사람은 이 백제에서 태어나서 일본 규슈로 갔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배에 돌을 감아가지고 억지로 규슈로 넣었다. 프린스 오브 규슈의 스토리 하나. 일본 왕가의 근원이자 일본 열도 최초의 통일 국가는 야마토 왕국이며 그 시조는 오진왕이다. 김용훈 박사는 야마토 왕조를 세운 것이 4세기 말경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이라 주장한다. 오진왕의 어머니 신공여왕이 백제의 여왕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서기에는 신공여왕이 정복지인 큐슈에서 왕자를 낳고자 임신 중인 배에 돌을 맨 채 출산을 참고 큐슈에 상륙한 직후 오진왕을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정복지에서 출생해야 그곳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더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